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여러분 계좌로 들어와야 할 기초연금, 생계급여가 공중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건 실화입니다. 작년 전국에서 3만 2천 명이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중 절반 이상이 사실은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몰라서입니다. 정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가도 대놓고 안 알려줍니다. 신청하시면 심사해드립니다. 이 한마디만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1세 할머니 한 분이 기초연금을 6개월 늦게 신청하셨습니다. 그 6개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10만 원입니다. 210만 원을 단 하나 신청 시기를 몰라서 날린 겁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집 한 채 있다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기본재산공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셨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정부가 숨기는 소득인정액 계산의 비밀. 둘째, 이런 차이로 탈락하지 않는 방법. 셋째,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숨은 혜택들. 특히 마지막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추가로 챙길 수 있는 혜택만 합쳐도 연간 수백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각서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잡하지 않도록 기준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26년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복지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초연금이 작년보다 7,190원 인상되어 최대 34만 9,700원이 됐습니다. 작년 34만 2,510원에서 2.1% 오른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이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정부는 2026년부터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2027년에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 82만 원 준다는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하지만 이것도 최대 지급액일 뿐이고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지어 이런 차이로 전액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 있으면 못 받는다, 차 있으면 안 된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기본재산공제라는 걸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걸 모르셔서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통신비 감면, 전기와 가스 할인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혜택들이 연간 수백만 원어치나 됩니다. 복지는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것입니다. 신청 안 하시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수급입니다. 작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정확히 그만큼 줄었습니다. 35만 원을 주고는 35만 원을 빼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4년 9월에 이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계급여는 그대로 유지되고 기초연금이 보너스로 얹어지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로 70만 원 받으시는 분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기존 7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초연금 중 일정 비율이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실제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2026년 올해는 소득 하위 50% 이하만 기초연금 40만 원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에서 70% 구간에 계신 분들은 현행대로 약 35만 원 수준을 받으시게 되고 2027년에야 전면 확대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생일이 3월이시라면 2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그 기간분은 받으실 수 없으니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생계급여 받고 계시는 분도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청 타이밍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 65세가 되시면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늦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한데 접수하신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시라면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월에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4월과 5월 두 달치, 그러니까 약 70만 원은 영원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계신 한 어르신은 생일이 3월이셨는데 생일 되면 하지 뭐 하시면서 미루시다가 3월 중순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신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 달 늦으셔서 35만 원을 놓치셨습니다. 생계급여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만 65세가 되시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천에 계신 한 분은 이걸 모르셔서 6개월이나 늦게 신청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약 210만 원을 못 받으신 것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심사는 보통 30일 정도 걸리니까 생일 최소 2달 전부터는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부터 지급 시작, 소급은 절대 안 됨.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소득인정액 계산법입니다. 나는 일 안 하니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지에서 말하는 소득은 일해서 버는 돈만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만 556원인데 이걸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 탈락입니다. 실제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모두 다 들어갑니다. 통장에 쌓이는 이자도 재산소득이고 국민연금도 이전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해 줍니다. 100만 원을 버시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더 파격적입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확대된 혜택인데 60만 원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뺍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을 버시면 실제로는 63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29세 이하만 해당되고 공제액도 40만 원이었는데 2026년부터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면 다 깎인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재산은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일반 재산은 월 4.17%입니다. 1억 원짜리 재산이 있으면 매달 41만 7천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까지는 재산 계산에서 아예 빼줍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면서 공시가격 9천만 원짜리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면 이 금액은 완전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집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건 틀린 생각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4.17%가 적용되니까 어떻게 분류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시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산과 자동차 기준입니다. 차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1600cc를 넘으면 차량 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잡혔는데
이제는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연식과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만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이 아니어도 연식이나 가액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시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돼서 배기량과 상관없이 유리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2026년 새로운 변화인데, 이전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2명만 있어도 됩니다. 전주에 계신 한 분은 12년 된 소형 화물차 때문에 처음에는 포기하셨는데 알고 보니 연식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월 1만 원 남짓만 소득으로 잡혀서 통과하셨습니다. 금융재산은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적금이 만기가 됐거나 보험을 해지해서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금융재산이 늘어나면서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3개월 전부터는 목돈 이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 부득이하게 돈이 들어왔다면 신청을 3개월 뒤로 미루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만 인정됩니다. 사채나 개인 간 거래로 빌린 돈은 인정 안 됩니다. 집이 여러 채 있으셔도 임대보증금 부채는 한 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이것도 2026년부터 강화된 기준인데, 갭 투자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산 산정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한 달만 통장 잔고가 많아져도 평균이 올라간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5번째, 흔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첫 번째 오해, 일 안 하면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니까 일을 안 하셔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일하면 전액 깎인다? 이것도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해주고 만 34세 이하는 60만 원 플러스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세 번째 오해, 82만 원을 다 준다? 아닙니다. 82만 원은 최대 지급 한도일 뿐이고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빼고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30만 원이시면 52만 원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 부부면 2배를 받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2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34만 3,773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1인 가구의 2배가 안 됩니다. 기초연금도 부부는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다섯 번째 오해, 1600cc가 넘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 배기량이 아니라 연식과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나 장애인 차량 등 일부 경우에는 여전히 배기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도 포기하시거나 기대했다가 실망하시게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여섯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신청 직전에 목돈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대구에 계신 한 분은 신청하시기 2주 전에 적금이 만기돼서 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3개월 평균 금융재산이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셨습니다. 적금 만기, 보험 해지, 부동산 매각 같은 건 신청 3개월 전부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것도 재산 은닉으로 적발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주소지와 실제로 사시는 곳이 다른 것입니다. 수원에 주소를 두고 서울에서 사시던 분이 수원 기준으로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가정방문조사에서 들통났습니다. 이미 받으셨던 생계급여 246만 원을 전액 돌려드려야 했고 앞으로 2년간 재신청도 금지됐습니다. 주소지 세탁이나 위장 전입은 반드시 적발되고 그 대가가 정말 큽니다. 세 번째 실수는 소득이 변했는데 신고 안 하는 것입니다. 창원에 계신 한 분은 자녀가 취업해서 가구 소득이 늘어났는데 신고를 안 하시고 6개월간 생계급여를 계속 받으셨습니다. 정기조사에서 발견돼서 492만 원을 전액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시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시면
당일 바로 처리하시고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시면 자활근로에 꼭 참여하십시오. 3개월 연속 불참하시면 급여가 즉시 중단됩니다. 7번째, 생계급여와 함께 오는 추가 혜택입니다. 생계급여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신청만 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 일종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입원하시면 본인 부담이 0원이고 외래 진료는 1차 의료기관에서 1,000원, 2차에서 1,500원, 3차에서 2,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약국에서는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서울에 계신 한 분은 연간 174만 원을 절약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거급여는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월세로 사시면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7만 7천 원, 경기도는 29만 원, 광역시는 25만 3천 원, 그 외 지역은 20만 1천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이시면 수리비로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신비 감면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휴대폰 기본료에서 최대 28,600원을 할인받고 통화료와 데이터료는 50%가 감면돼서 월 최대 36,850원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월 16,500원, 유선전화는 2,000원 할인됩니다. 네 번째,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 감면입니다. 전기는 월 최대 16,000원, 가스는 월 6,600원, 수도는 월 3,000원에서 1만원까지 감면되는데 합치면 연간 30만원 이상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급여입니다. 자녀나 손주를 키우고 계시면 초등학생은 연간 50만 2천원, 중학생은 69만 9천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연간 15만원이 충전되는데 영화관이나 공연장, 서점, 박물관, 스포츠 관람 등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입니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합치면 연간 수백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생계급여 82만 원만 보지 마시고 추가 혜택들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핵심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면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미루는 순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사라집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시면 신청하십시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집이 있다고, 차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본 재산액 공제와 자동차 기준 완화를 확인하시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실 때 주의사항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3개월 전부터는 목돈 이동을 하지 마시고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시면 안 됩니다. 주소지와 실제 사시는 곳을 반드시 일치시키셔야 하고 서류 보완 요청은 받으시는 즉시 처리하십시오.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시면 자활근로에 꼭 참여하셔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14일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받고 싶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은 135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모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먼저 해보시고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신청을 안 하시면 국가는 모릅니다.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내일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정도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노후가 바뀝니다. 병원비 걱정,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이 줄어들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으실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십시오.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생각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복잡하지 않게 기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